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 보는 한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은 어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을 취소한 그 미국의 입장에 관한 스페셜 리포트를 전해드렸고, 연속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조금 다른 내용들인데, 미국에서도 지금 한국 사람들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그 조치에 대해서 어떤 그 반응을 보이는지를 굉장히 많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국 언론을 통해서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이라면 또 보셨고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여러 가지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의 그 문재인 대통령이 곧 그 북한을 방문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어떻게 될까 이런 모든 것들을 미국도 지금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북한의 반응인데 아직까지는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시간까지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방북 취소에 대해서 직접적인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두 가지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는 그 26일자니까 미국 날짜로 트럼프 대통령이 24일에 발표를 했거든요. 금요일에. 그러면 이제 한국 날짜로 26일이면 25일. 그 다음 날 노동신문에서 그 미국의 그 군사적인 움직임이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했다. 북한을 속였었다. 이런 게 하나가 나왔고요. 또 하나는 27일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우리 민족끼리가 2019년 국방수권법, 북한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많은 국방 예산 그 안에 주한미군을 몇 명 이하로 내릴 때는 낮출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지 된다는 그 두 가지에 대해서만 지금 북한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기도 하고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은 그럴 줄 알았어 내지는 이제 그 본인들의 대북 정책이 아주 그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처음으로 시인을 하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놀란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상당히 그 보수적이고 더군다나 경제적으로는 부자들이 많이 보는 신문이고 대통령 그 친구가 만드는 신문이고 팍스뉴스도 마찬가지고요. 루퍼트 머덕. 그래서 일정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사설을 통해서 처음에는 지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뒤로는 사설을 통해서는 그 신문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랬고 반면에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주 그 악재다 싶은 것도 또 기사에서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제일 먼저 보도를 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스토미 데니엘스에게 대통령 변호사가 돈을 줬다 이런 것. 대통령의 또 아주 친한 친구가 대통령을 지금 배신하고 특별검사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 이런 것도 월스트리트저널이 제일 먼저 그 보도를 합니다. 이 방향이 약간 달라지면서요. 북한 문제에 관해서도 지금까지 제가 월스트리트저널의 북한 관련 기사에 대한 댓글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적은 없는데요. 이번에 오늘 이 기사에 대한 댓글은 80% 이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 이것과 함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비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불과 몇 개월 전까지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볼 수 없었던 현상입니다. 그래서 최근 몇 개월까지는 사설에서는 이런저런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도 사설에서는 아니요. 오히려 그 대통령 가끔은 그렇지만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이 많았고 기사에서는 루퍼트 머덕도 대통령이 뭐라고 하면 그 기자들이 스트레이트 기사까지 쓰는 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 할 수 있는 그런 명분도 있는 것이고요. 스트레이트 기사에서는 대통령에게 나쁜 그 폭로도 많이 했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월스트리트저널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그 국무장관이 방문하겠다고 하고 원래 예정대로라면 오늘 비행기를 탔어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이틀 전에 취소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그 의전상 외교 관례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견을 얘기하면서 다른 것까지 막 모아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완전히 빠져 있는 그런 지지층이 아니고는 지금 조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믿음이나 애정 같은 것이 식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주 나쁜 계기가 될 수도 있는 일들을 조사팀에게, 수사팀에게 폭로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북한을 방문하지 말라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에게 지시했다. 언제 변할지 누가 알겠어요?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불과 며칠 전에는 이제야말로 그러면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 비슷한 것과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를 하기 위한 리스트를 주고받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그게 안 됐는가 보죠. 그러니까 불과 폼페오 국무장관이 제가 이번에 특별 대사가 아니라 특별 대표라고 했어요. 특별 대표와 함께 스티븐 비건 대표와 함께 북한에 가겠습니다 하고 발표를 하고 하루 만에 가지 말아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면 그게 1년도 안 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아야지 되느냐?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야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 받는다고 바람을 좀 넣자. 그래서 이 북한 문제를 해결해 보자 해서 여기까지 오기는 왔지만 현실을 뒷받침하지 않는 그런 바람 같은 것들이 일단 제동이 걸린 겁니다. 제동이 걸려서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이 김정은이라는 사람을 세계 무대에 자신과 나란히 서 있는 모습으로 세워주고 그랬는데도 그 뒤에 김정은 위원장은 여러 가지를 하기는 했지만 아주 의미가 있는 비핵화 과정에서는 별로 양보하지 않았어요. 인치도 양보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표현들을 미국에서 하고 있는데 폼페오 국무장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전부 이것이 약간의 휴지기가 아니고 완전히 이렇게 막을 내리고 만다면 북한 문제가 그러면 우리 두 사람 다 바보였습니다. 라는 것을 이제 그날 시인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물론 대통령 아래서 크게는 국가의 대단한 당장의 위협이다. 이런 일을 제외하고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야지 되지만 7월 달에 연방 상원 청문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에드 머키 그 의원 이름을 잊었어요, 제가. 네. 그 의원이 물어봤어요. 북한에 대해서 아무튼 좀 의심스럽다. 이런 형태의 얘기에 대해서 물어봤었을 때, 그 당시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했었던 얘기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Fear not.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7월 달이었는데 7월 달이면 얼마예요? 불과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8월입니다. 8월이니까 이것도 안 된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북한도 맘대로 충분히 안 해주는 것 같고 그리고 중국도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국에는 그렇게 무역 전쟁을 하자고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협조하라고 한다는 그 자체가 맞지도 않고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과 무역 전쟁을 하면서도 어떤 이유에선지 GT라는 아주 큰 회사, 미국의 안보에도 연관이 되는 그런 회사에 대해서는 또 미국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풀어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딸에 지금 이제 더 이상 옷가게 안 한다고 하지만 딸이 중국에서 받을 수 있는 무슨 로열티라든가 이런 것도 단단하게 확보를 다 받은 상태고요. 그래서 아주 아무튼 뭐라고 할까요? 좀 클리어하지 않아요. 원래 미국을 위한 한반도를 넘어서 아시아를 위한 미국의 큰 대북 정책의 틀 안에서 움직였는가?
아니면 본인의 하루하루 미국 국내 정체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 그 북한 카드를 썼느냐, 이런 것도 이제 조금 더 있으면 더 확실하게 누구나 다 일치되는 의견이 나올 수 있겠고요. 제가 좀 말을 더듬었죠. 계속 그 상원의원 이름을 생각하느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상원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그때 이제 그 얘기를 했었던, 그 질문을 했었던 상원의원이 에드 마키 상원이었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매사추세츠가 지역구이거든요. 그 말씀 드리고, 네. 그래서 이제 분위기,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요즘 많이 나옵니다. 만약에 지금이 아니라 아들 부시 대통령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북한과 하려고 했었던, 그 당시에도 뭐 물론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하려고 했었던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북한 문제를 처리했다면 오늘날 이렇게까지는 안 왔을 텐데 하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부시 대통령이 뭐 다시 태어난 뭐 기독교인 하면서 또 그 탈북하고 나서 다시 태어난 기독교인 뭐 탈북자를 백악관에도 초대를 하고 등등 하면서 북한이 뭔가를 속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등을 돌리고 말았고, 그런가 하면은, 아니 그러면 그 전날 바로 무슨 뭐 그 선서 같은 거 타지 않았겠어요? 북한 그 대표로서 스티브 볼건 그 대표는, 아니 하루인데 이게 무슨 일인가, 하루 만에 모든 결정은 1초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이 경우에는 외교와 관련된 그런 결정이고, 너무나 그 외교적으로 전날 간다 하고 대대적으로 발표를 하고 안 가게 됐다 하고 하루 만에 발표를 하니까, 일단은 그 우선 멈춤으로써 당혹하는 그런 그룹도 있고 좋아하는 그룹도 있겠지만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을 바꾸지 말라는 법도 없다. 9월 달까지는 그 10며칠 날 그 유엔 총회가 시작이 되니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그 보수는 북한을 가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그것도 또 약속인데 간다고 하고 안 가기도 쉽지 않을 것 같죠. 그리고 더 가려고 할지도 모르겠고요. 가서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시진핑 뭐 국가 주석과 뭔가를 또 할 테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또 어떤 카드를 가지고 나올지. 그러나 이번에는 이미 지금 그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이라든가, 이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은 국방장관이면서도 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야지 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강경한 존 볼턴,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그 종전선언 그 비슷한 어떤 것도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어쩌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뭔가 그 카드를 가지고 나온다 할지라도 이게 좀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그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세 개의 트윗을 연달아 하면서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아주 그 좋은 표시를 해줬거든요. 아주 웜한 인사를 한다. 그리고 빨리 만날 수 있도록 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썼거든요. 그러면 직접 그 라인이 있잖아요. 그날 그 트윗할 때 보니까 성킴 그 필리핀 대사도 있고, 이번에 북한 문제 많이 일을 한, 그리고 또 모도 있었죠. 또 뭐래요, 제가 사람 보러 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나 아니면 신임 그 북한 그 뭐 특별 대표도 있었고, 저쪽 뒤에 뭐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도 있었고 하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북한에 대해서 좀 그냥 쉽게 걸어가지 말고 다지면서 가야지 된다, 이런 목소리가 더 커지기 때문에 이제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북한도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은 상당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어떤 반응을 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 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이런저런 내용 제가 스페셜 리포트에서 보도를 해드렸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그런 지금 미국의 분위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월스트리트저널에 댓글을 단 그 많은 댓글 가운데서 정말로 그 거의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아주 가끔씩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글이 있고 대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뭐 브루스 윙이라는 분들은 트럼프는 취소하면서 요 부분을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릴까요? 그 트럼프 대통령을 아주 지지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요. 자, 왜냐하면 너무 약해서요. 그래서 뒷부분에 한꺼번에 모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을 보면은 웃겨요. 이 월스트리트저널에 댓글을 단 미국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법이 뭔지, 경제, 무역, 군사, 외교, 대통령이 알아야 할 아무것도 몰라요. 모든 것을 몰라요. 또 수준 이하의 자문들과 장관들이 이 정책을 관리하는데 반 정도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원래 해결 방법을 안 경제에 있어서는 몇몇 자문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나가버렸습니다. 트럼프는 선거 유세, 트윗, 그리고 러시아 수사에 허둥지둥하면서 거짓말만을 이어갑니다. 이게 그의 대통령직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 문제에 관해서도 별로 놀랄 것도 없다는 그런 식이었고요. 또 마크 스티븐스라는 분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뭔가를 성취를 해서 성취를 했다고 해서 축하했었던 게, 자축했던 게 어제 같은데 이게 뭔가요? 하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취소한 것은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다른 분은 폼페오 국무장관과 실패자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도움이 지금 좀 필요합니다. 나는 핵 위협이 끝났는 줄 알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 말을 잘못 들었나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발 뻗고 주무시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 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 말 맞아요. 그리고 어제도 그랬어요. 라고 얘기도 하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또 다른 큰 거짓말을 했다고 시인을 했다. 다른 그 사람의 지적을 볼 것도 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만 보면 된다. 북한 핵 문제 풀렸다면서 얼마나 그랬는가 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이 문제를 풀려면 중국의 도움이 필요한데 중국과 무역 전쟁을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을 할 수 있겠는가. 북한과의 핵 협상은 트럼프의 이 무계획성, 계획 없음 때문에 결국은 실패할 겁니다. 라고 쓴 사람도 있고요.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트럼프를 안 믿게 됩니다. 북한의 그 핵포기에 대해서 본인은 제가 이름은 안 적었네요. 처음부터 회의적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정책을 5살짜리 아이처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지금까지 많이 해왔던 말 가운데 하나가 북한 위협이 아니라고 김정은 위원장과 사이좋자고 얼마나 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계의 정부들이 이 뉴스를 보면서 이제 내일 모레 출발한다고 하고는 가지 말라고 했다는 북한에 그 뉴스를 보면서 트럼프와 어떻게 협상을 하겠습니까? 어떠한 협상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마주 앉아야지 됩니다. 중국에 있어서 북한은 미국에 있어서의 이스라엘과 같은 격입니다. 뭐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미국은 뭐 이스라엘과 멀기는 멀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 핵 문제라는 것은 중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해결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중국과 잘 지내라 하는 얘기고요. 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도 계십니다. 좌파가 위선적이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한 것이 옳다고.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렇게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그 발언을 해주신 분들은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이 없네요. 이 정도만 쓰셨네요. 달랑. 그리고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아주 그 국제적인 악당들을 만나서 사진 찍기를 즐겨한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비밀 대화를 하고 그 비밀 대화 끝에는 합의 없는 합의문을 가지고 나온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미국과 세상을 구했다고 말한다. 또 그 트럼프와 만난 악당들은 자신들의 국가로 돌아가서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한다. 내가 말한 이게 바로 트럼프 덕트린이다.
또 이게 바로 팍스 뉴스가 전하는 대안 사실이다. 얼터너티브 팩트다. 그리고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 루돌프 줄리아니가 말하는 진실은 진실이 아니다라는 말이다.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또 그런 걸 좋아한다. 세계는 황당할 뿐이다. 조셉 마이케스 씨가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제 북한 그 폼페이오 방문을 취소한다 하는 기사를 쓰니까 그 기사 밑에 댓글을 단 겁니다. 브루스 윙이라는 분은요, 이제 트럼프가 취소하면서 솔직하게 말했잖아요.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잘 협조해 주지 않는 것 맞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선동꾼처럼 이 편을 가르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하면서 또 기쁘기까지 하다. glad 하면서 트럼프가 정신을 차려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월트 윈슬로라는 분은 협상의 기술 이렇게 쓰고는 트럼프의 책 가운데 한 권을 한국에서 협상의 기술이라고 번역하지 않았던가요? 제목을. 그 협상과 경쟁은 완전한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다. 포커 플레이어는 카드를 쥐고 있어야지 되는 거다. 아직도 이 월트 윈슬로우라는 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도 뭔가 카드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항상 트럼프 대통령 특히 이제 그 마이크 폼페오가 아니라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 얘기를 할 때는 God을 사람들이 많이 말해요. God for Trump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세계는 그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서 예측 불가능이다 이렇게 나쁜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참 잘했어요 라는 평가를 하신 분도 계십니다. 어쨌든 굉장히 많은 지금 미국 사람들도 확실하게 이게 끝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떻게 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만 그 변화할 수도 있는 북한과 다시 협상을 하는 그 가능성이 5월 달에 싱가포르 회담에 가겠다고 하고 취소하고 다시 가고 그때보다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내일 아침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9시에 시작되는 오늘의 미국 그때부터 이제 물론 존 맥케인 상원의원 숨져서 장례식도 있고 그 장례 기간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이 북한 이슈가 주목을 받게 될 테고 누구나 다 이게 뭐가 변했나 그 사이에 며칠 사이에 하고 뉴스를 찾게 될 겁니다. 그에 비해서요. 북한이 제가 그 사이에 조금 더 보겠습니다. 북한이 좀 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동안이라도 또 다른 어떤 사설 같은 것을 발표를 했는가 하는 것을 좀 보고 싶어서 그랬는데요. 자, 제가 지금 북한 사이트에 들어가고 있는데 참 가는 날이 참 장날이라고 컴퓨터가 왜 이렇게 지금 작동을 안 하고 있을까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노동신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동신문에서 좀 전과 달라진 것이 있는가? 자, 노동신문 달라진 게 없군요. 8월 26일 해설 해놓고 대화막 뒤에서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움직임. 이 26일이니까 한국 날짜로 북한 날짜로 25일이면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으로 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보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시점이거든요. 그 시점에 노동신문이 쓴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전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없는데 최근 미국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군 특수부대들이 일본과 필리핀 그리고 남조선의 진해 해군 기지에 기어들어 우리를 겨냥한 비밀 훈련을 벌이고 있는 사실이 폭로되었다. 남조선의 한 방송이 전한 데 의하면 저는 어딘지 모르겠네요. 일본에 주둔해 있는 미군 특수부대들은 수송기를
함정을 이용하여 1200km 떨어진 필리핀에까지 날아가는 장거리 침투 훈련을 강행하였다. 방송은 이것이 방향만 바꿀 경우 평양으로 침투하기 위한 훈련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보다 앞서 지난 7월 말부터 8월 초경 미 해군의 핵 잠수함 미시간호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해 있는 그린벨의 델타 포스 등 특수부대들을 남조선의 진해 해군 기지로 실어나린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진해 해군 기지에서는 특수 임무 수행을 전문으로 하는 미 해군 소속 네이비 실 특수부대가 고속 스텔스 함정을 이용한 해상 침투 훈련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것은 모처럼 마련된 조선반도 평화와 조미 사이의 대화 분위기를 흐리게 하고 싱가포르 조미 공동성명의 리행에 찬물을 끼얹는 극히 도발적이고 위험천만한 군사적 움직임이다. 이 무모한 처사는 미국이 저들의 부당하고 강도적인 선 비핵화 기도가 실패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북침 전쟁을 도발하고 천벌 맞을 짓까지 감행할 범죄적 흉계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남조선의 언론들과 전문가들이 이 사실을 두고 미국이 언제라도 군사력을 이용하여 북의 전략시설들을 파괴하려는 시도이며 미군 단독으로 특수작전을 벌일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한 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우리는 앞에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화판을 펼쳐놓고 뒤에서는 악명 높은 특수부대 살인 악당 등을 동원하여 비밀 훈련까지 감행하고 있는 미국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 엄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뿌리 깊은 불신과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선의와 아량을 보이며 진지하게 노력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도발적이며 위험천만한 행동에 거리낌 없이 나서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하는 것은 명백하다. 지난해처럼 조미 관계가 다시 악화되고 조선반도가 전쟁 위기에 처하게 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그러한 군사적 음모를 꾸민 장본인들이 지게 될 것이다. 미군 특수부대들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은 미 행정부가 말끝마다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외쳐대지만 그것은 내외 여론을 기만우롱하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으며 여전히 군사적 힘에 의한 제도 전복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야말로 구태에서 벗어날 줄 모르고 기성의 강도적 논리에 빠져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지난 시기 만능의 무기처럼 써먹던 캐캐묵은 포함 외교 방식으로는 그 누구를 놀래우고 그 어떤 불순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타산했다면 큰 오산이다. 다른 나라와 지역에서 재미를 보았다는 선제 타격과 특수작전이 이 땅에서도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짓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미국이 대화의 막 뒤에서 우리를 겨냥하여 벌리고 있는 비밀 작전들을 그 어느 때보다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그에 대처한 만반의 대응책들을 갖추어 놓고 있다. 미국은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아메리카 제국의 힘의 숭배자들은 시대가 얼마나 달라졌고 상대가 누구인가를 똑바로 보고 백해무익한 군사적 도박에 매달리지 말아야 하며 싱가포르 조미 공동성명의 리행을 위해 자기 할 바를 제대로 다해야 할 것이다. 허영민, 이제 해설이라고 붙여놓고 노동신문이거든요. 주체 107, 2018년 8월 26일.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고 맨 뒤에는 싱가포르 조미 공동성명의 리행을 위해 자기 할 바를 제대로 다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문을 아직까지는 열어놨고요. 김정은 위원장 빨리 만나고 싶다고 했으니까 북한도 뭐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리행을 위해 자기 할 바를 제대로 다하여야지 될 것이다 하니까 완전히 판이 깨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거는 잠깐만 전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미국에 얼마 전에 통과시킨 국방수권법 막 굉장히 방대한 거예요. 러시아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한반도에 대해서, 미국 군인들의 봉급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그것이 바로 조미 공동성명에 배치되는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지금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인데요. 지금 이 글은 미군 철수를 얘기를 합니다. 남조선 인민들은 북한이
주장을 하는 것 아닌가요? 물론 남한에서도 일부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고요. 남조선 인민들은 오래전부터 미군 철수를 주장해 왔으며 특히 조선반도 정세 완화의 분위기 속에서 세계의 공정한 여론은 미국이 진심으로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면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시켜야 하며 우리 공화국의 진지하고 성의 있는 노력에 실천적 조치로 화답해 나서야 한다고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내외의 이러한 목소리에 아랑곳 없이 2019년 국방수권법에 남조선 강점 미군 병력을 축감할 수 없으며 조미 협상에서 미군 철군 문제를 다룰 수 없다고까지 공공연히 못 박아 놓았다. 그리고 이제 무슨 늘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국제사회가 극적인 대전환기에 들어선 조미 관계의 현 시점에서 조선반도 정세 완화 흐름에 배치되게 행동하려는 미국의 태도를 두고 심히 우려하고 있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니다. 이것은 8월 27일 날 쓴 겁니다. 지금 미국은 26일이고 한국은 27일이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이 또 변할 수도 있고 두고 봐야지 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그 장기적인 계획과 이런 것을 갖고 일해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수도 있고요.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처럼 쉽게 물르기는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사실은 보도가 됐었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보는 한국 시간이잖아요. 굉장히 이산 가족 찾기에 대해서 참 미국에서도 많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와 함께 이산 가족 찾기에서 불과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한정돼 있잖아요. 남한이고 북한이고 컴퓨터로 추첨을 해서. 그래서 한국에서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 사람들에게 AP통신이 이런 것을 이번 주에 전해줬어요. 김경재 선생님 86세가 되셨는데 다른 친구분 83세가 되신 심구섭 선생님과 함께 때로는 가족들을 일본이라든가 중국 같은 데서 남한과 북한의 가족들을 만나게도 해주시고 그리고 본인이 여동생이 북한에 계시는데 한번 만나기도 하셨고요. 지난 수십 년 동안 물건도 보내고 뭔가 동생에게 도움도 주고 이게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로 다 남북 이산 가족이 만날 수도 없고 눈 감기 그 전까지 하니까 중국이나 일본을 통해서 스스로 이렇게 이분이 원래 본인이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일본에서 오래 사신 분 같아요. 뭔가 피쉬에 관련된 어류에 관련된 일을 하신 분인데 지금은 바탕은 한국인 것 같습니다만 본인이 예를 들어 물건 같은 것을 보낼 때는 중국의 브로커에게 $30를 주면은 20kg의 물건을 한 44파운드 되네요. 북한에 보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메일이나 편지 같은 것은 일본에서 양식업을 하셨군요. 일본이 피쉬가 유명하니까. 그러면 일본에서 여동생에게 온 편지 같은 것을 받아서 스캔을 해서 이분의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도 돕는데 이런 게 가능하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많아서 참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알면서도 뭔가 오히려 이게 이제 백 채널이기 때문에 백 채널로 북한에 있는 가족을 만난다는 것을 한국 정부에서 알면 전혀 본인에게는 기회가 없을까봐 겁나니까 이런 채널을 이용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모든 백 채널이라는 것이 미국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이슈에 대한 백 채널이냐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어느 정권이냐 해서 이제 이분은 김경재 선생님은 이 백 채널 비공식 채널을 unofficial 채널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백 채널이라고도 미국식 표현으로 할 수 있겠는데 선샤인 햇볕 정책이 시작된 그때 이제 시작을 하셨다고 해요. 아무래도 그 당시는 짐작하시는 것처럼 이런 것이 쉬웠을 테고 요즘에도 이렇게 하는데 1990년대 초부터 여동생과 북한에 있는 계속 이렇게 연락을 하고 하는데 처음에 이제 어떤 때 처음인가요? 거의 첫 부분에 전화를 할 때는 여동생이
오빠가 일본에 계실 때 일본에 늦게 오셨군요. 그 한국으로 가신 지가 2000년 적어도 이후가 되겠네요, 이분이. 그래서 일본으로 콜렉트콜로 그 북한에서 전화를 하셨는데 1시간 동안 통화하면서 내내 오빠라고 부르면서 울기만 했더라. 근데 아직도 그게 이제 잊혀지지가 않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보낸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한 번 만나고 물건도 보내고 돈도 보내고 그 다음에는 그 관계를 끊기도 한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계속 그 돈을 지원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북한에서의 여러 가지 그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라든가 뭔가가 있겠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한 번 만나고는 관계를 끊으려고 한다. 이 정도는 뭐 친오빠 동생보다는 좀 먼 관계? 아니면 엄마와 딸, 아버지와 아들, 뭐 이런 관계에서는 그렇게 안 만나려고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아무튼 한국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미국에서 미국 사람을 위해서 AP통신이 이 같은 내용도 전해 줬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이 법적으로 그 러시아 문제와 연관돼서 거의 모든 그 중요한 인물들이 지금 다 트럼프라는 배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내리면서 이 배 안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뭘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것을 충분히 범죄 사실이 될 수도 있는 것을 그 사건을 수사하는 담당자들에게 전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밖에 모든 이슈는 다 11월 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 자리를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한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터키 문제 같은 것도 여기저기를 자꾸만 이렇게 툭 건드리고 하는 것이 본인의 그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서 아주 중요한 때마다 더 터뜨리는데 이 시선을 돌리기 위한 그런 것도 있고요. 터키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항상 초지일관입니다. 예측 불가능하기는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키고 있는 그 초지일관은 자신의 유권자층 다지기. 그래서 이제 복음주의. 뭐 예를 들면 그 터키의 경제도 지금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한국에서 얼마 전에 어떤 그 한국의 그 정부 관계자라고 하시면서 한국에서 미국 내용 관련을 보도를 하실 때 뭐 많이 잘 아시는 것도 계시지만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틀리는 것도 많아요. 물론 저도 미국 것을 방송하면서 틀리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기본적인데 틀리는 게 있는데 또 더군다나 그 방송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또 그분이 정부의 그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국 분들이 믿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그 한국의 어떤 그 방송 가운데서 하나를 지적을 해드리자면 지금 터키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분이 한국의 그 경제 관련 그 부처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그 방송에 출연을 하셔서 뭐 무슨 말인가를 하다가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자가 그래요. 터키 대통령을 싫어하나 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터키 지금 대통령이나 뭐 필리핀이나 푸틴이나 전부 이렇게 그 독재를 행하고 있는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터키 대통령에 대해서도 호감이었어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회자가 아니 좀 이상하네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터키 대통령을 싫어하나요 하니까 상당히 싫어하죠. 그분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내용을 얘기하시면서 미국의 실업률이 지금 4.3%라고 하셨는데 미국 실업률 4.3%보다 훨씬 낮습니다. 3.9%입니다. 지금. 그래서 4.3%라고 하면서 4.3%면 우리 한국과 비교할 땐 이렇습니다라는 설명까지 하셨는데 그런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괄적이다 하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것은 본인의 지지 기반을 겨냥을 해서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그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을 하고 그곳에 간이 무슨 뭐 대사관을 오픈을 한다던가 이것도 복음주의를 생각해서 하는 거고요. 복음주의와 이스라엘과의 관계. 그리고 터키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터키 같은 나라에서
미국인을 억류한 사람이 지금 수십 명인데, 그런데 유독 그 브론슨 목사를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복음주의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복음주의 목사이고, 터키의 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난해의 쿠데타, 그 실패한 쿠데타의 주범이 성직자예요. 터키의 성직자가 지금 미국에 있다. 미국의 보호 아래 잘 살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돌려줘야 우리도 이 미국의 복음주의 목사를 돌려주겠다. 맞교환하자 하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 은 맞교환은 무슨 우리 목사나 돌려줘 하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언급하지도 않고요. 복음주의 목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유엔 그 총회가 열리기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 처신을 할지에 대해서는 글쎄요. 미국에서 방송을 하는 저로서는 확신할 수 없다가 가장 정확한 답인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고요. 그리고 이제 애리조나가 지역구인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이 숨진 그 부분은 어제 방송된 그 위켄드 에디션 앞부분에 자세히 전했고,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어제 스페셜 리포트에서 전했으니까 혹시 집에서 저는 뭐 설거지하고 집안 치우고 걸레질하고 할 때 많은 그 방송 같은 것을 이어폰을 통해서 들으면서 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긴 거리를 걸어가신다던가 그런 때 필요하시면 어제 제가 전해드렸던 스페셜 리포트나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